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은요, 광대한 기가 상하이 공장 전경을 보셨는데요. 아마 7월 내내 기가 상하이 업그레이드 공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에도 테슬라의 생산량이 좀 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스닥이 아주 큰 반등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 투자자여 7월까지만 잘 버티자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대 인플레가 완화되는 모습이고 미 은행들은 여전히 건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요. 기가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8월 초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을 잘 버틸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겠고요. 향상된 오토파일럿이죠. EAP가 이제 미국, 중국, 캐나다에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간밤에 장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3.34%나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 S&P 500도 3%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다 31,000선, 11,000선 이상에 있고요. 다만 S&P 500은 아직 3,900선으로서 아직 4,000선을 넘어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중 내내 좋은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완화되면서 투심이 올라갔고 미국 대형 은행들의 금융 건전성도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해서 3.136%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WTI 유가도 107불 선에서 최근에 104불까지 떨어졌었는데 한 3불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은요, 물론 전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요새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향후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향후 1년간 물가 변동률 예상치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나왔던 예비치가 5.4%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수치는 5.3%로 나오면서 예비치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5.4%로 훌쩍 올랐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할 만할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것은 실제로 향후 CPI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미국의 소매 체인에서는 상당히 디스카운트된 재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역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도 실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유가라고 할 수 있는데 유가만 꺾이게 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크게 발생이 안 할 수도 있겠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본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연준에서는 미국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다 건전한 걸로 나왔습니다. 자, 연준은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보유자산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이상이나 가지고 있는 대형 은행 34곳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모두 건전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요, 최악의 경기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40%나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55%나 폭락하고 실업률도 10%에 육박하는 등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는 곧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의 금융산업이 여전히 재정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큰 안도감을 주었고 오늘 나스닥도 3%나 상승하는 좋은 시장의 모습을 받쳐주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맵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4.53% 올랐고 구글도 5% 오르면서 가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주봉 차트인데요. 이 봉 하나가 한 주를 뜻합니다. 자, 이번 주는 참 의미 있는 봉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좀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전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보면 지금 거의 3중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조정이 중간 조정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폭의 장기간의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나스닥 주봉 차트의 긴 흐름을 보았을 때 2020년 코로나 시기만 해도 스토캐스틱이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닥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3중 바닥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에너지를 좀 응축하고 있다라고, 응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긴 흐름으로 보자면 나스닥의 뭐 2년에서 3년 만에 왔던 중간 조정들은 다 이렇게 바닥이 하나라든지 두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리만 사태 때를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죠. 이때는 3중 바닥을 만든 다음에도 또 바닥을 한 두 번이나 더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쌍바닥이 두 번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장이 경기 침체로 들어서서 상당히 더욱더 리세션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한 두 번 정도 바닥이 더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중간 조정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조정이 마감되면서 스멀스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장은 코로나 때랑 비교해도 상당히 조정 폭과 조정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그런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일봉 차트를 보자면 테슬라가 만약에 여기서 급반등을 지속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목표하는 가격은 한 1080불대가 되겠는데 7월 달에도 큰 긴축을 앞두고 있죠. 7월에도 0.75% 자이언트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좀 많이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는 작은 박스권을 앞으로도 보일 것 같고요. 아마 800불 이하에서 620불 사이를 한 달 기간은 좀 더 지속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주말에는 제가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번 주에는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이번 주만 7.49%라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유럽의 경우는 유로스톡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5%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간 미국과 유럽장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중국 증시는 이번 주에도 올랐지만 그 상승률은 미국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는 0.99%, 심천은 2.88% 올랐어요. 어쨌든 중국 시장이 이렇게 앞서서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나스닥의 좀 상승 반전을 좀 기대를 더 해보겠고요. 혹시라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상해보다는 나스닥이 더 잘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렇게 월등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말 공격수의 시대가 이제 스멀스멀 오는 기분이 듭니다. 이미 한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나스닥 성장주에 많이들, 그리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 많이 투자들 하고 계실 건데요. 아마 그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스멀스멀 다음 장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만 보더라도요, 테슬라가 15%나 오르면서 가장 강력한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의 주도 공격수라고 했던 에너지 주식은 이번에 많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어요. 자,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나스닥 성장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는 수비수와 공격수가 있다고 했죠. 경기 침체 상황이 기대가 되면 역시 수비수가 필요합니다. 필수 소비재, 식품, 유통, 보험, 생필품 제약이 되겠고, 아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간다, 공격수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역시 IT, 자동차, 이미 소비재, 경기 민감 섹터를 사야 되는데, 이미 경기 민감 섹터 에너지 주식들은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 IT, 자동차, 이미 소비재 쪽에 좀 더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크게 오르는 주식이 역시 나스닥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건 역시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200불에서 70불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테슬라 주식은 70불에서 900불까지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10배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자, 반등 장세 언젠가는 옵니다. 반등 시에는 역시 테슬라와 같은 공격수가 빛이 나니까 계속해서 무던히 테슬라 주식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루하루의 변동 속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날을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이 토끼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거북이처럼 느리게 투자하는 게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조절만 잘 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투자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역시 그러한 저의 투자 철학에 입각해서 테슬라 주식을 열심히 모아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는 현재 이번 달 6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737불로서 저의 장기 투자 계좌는 마이너스 1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뭐 워낙 손실을 약 4,300만 원 정도 보고 있네요.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던 단타 수익이 약 2,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총 수익은 마이너스 2,1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주가가 뭐 800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수익권으로 나올 것이고, 그간에 모아놓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컨텐츠죠. 그래서 지금 6월 달에도 제가 654불에 9주를 이렇게 매수를 실제로 했었는데, 일단 6월 말까지는 661불에 6주 정도 예약 매수 걸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이 가격 뭐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가 730불을 넘게 올랐으니까 이 가격이 안 올 가능성이, 6월 내로 안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만, 다음 달에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크게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600불 때 500불 때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수적인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적립식으로 쉽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단기적인 뭐 주가의 움직임은 뭐 신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지속될 7월까지는요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4일 테슬라 주주총회가 개최되어서 테슬라 주식 분할이 결정되면 그래도 8월 달부터는 테슬라 주식이 강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30일 AI 데이를 통해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정말 이번에는 테슬라 주가가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11월 8일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긴축 정책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8월 달에 있을 주주총회, 즉 테슬라 주식의 3대1 분할이 결정될 이 주주총회가 큰 하나의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주총회의 시간과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오후 4시 30분에 한다고 하고요. 기가 텍사스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날 결과가 나오면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다양한 안건들이 의제로 다루어지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3대1 주식 분할 결정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테슬라 기업의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테슬라는 10억 주를 발행한 상태인데요. 20억 주까지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3대1 주식 분할을 하려면 30억 주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억 주의 발행 가능 주식수를 60억 주까지 늘리는 안건과 관련해서 투표를 할 거고요. 자,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아마 찬성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9.9%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이 60억 주로 늘어나게 되면 테슬라는 현재 발행 주식수 10억 주에서 3대1 주식 분할을 위해서 20억 주를 더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30억 주가 이제 총 발행 주식수가 되는 거고, 3대1 분할을 하게 되면 역시 주가는 3분의 1로 낮아지겠죠. 아마 실제로 한 8월 말에 주식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8월에서 한 10월 4일에 실제로 주식 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가상하이 공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4일 동안 설비 증소 공사를 할지 2주 정도 할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마 8월 초까지도요 기가상하이 업그레이드 공사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7월 초부터 시작하니까 한 달 정도 공장이 쉬는 거지 않겠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한 달 공장 쉬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건 아니고요. 먼저 모델 Y 라인부터 공장 업그레이드 공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모델 3는 계속해서 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델 Y가 7월 1일부터 2주 정도, 그러니까 7월 14일까지 정도 중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델 3는 7월 18일부터입니다. 그러면은 모델 3가 약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8월 초까지 모델 3 라인이 중단이 되면 모델 Y는 그동안 또 계속해서 생산 라인이 돌아간다는 뜻이죠. 어쨌든 이렇게 증설 작업이 끝나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끝나게 되면 현재 모델 Y는 주당 11,000대 생산하는 거에서 14,000대까지 늘어나고요. 모델 3는 주당 5,500대 생산하는 거에서 7,700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주당 21,700대가 돼요. 1년은 52주니까 52주를 곱하게 되면 연간 113만 대의 캐파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이슈일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어느 정도 쉬어가더라도 8월달, 9월달 늘어난 캐파로 많이들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7월에 이러한 업그레이드 작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2분기 실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2분기는 4, 5, 6월 달이니까 2분기 실적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1시간 전에 올린 2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보면 25만 1000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28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안 좋다는 거 우리 모두들 잘 알고 있고요. 이미 테슬라 주가에 많은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최근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좀 더 세세하게 뜯어보면요. 자, 기가 베를린은 8000대고 기가 텍사스는 약 2000대밖에 안 돼요. 기가 베를린이 기가 텍사스에 비해서 뭐 4배 정도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오픈 시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생산량이 4배가 차이 난다는 건 기가 텍사스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배터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베를린은 처음부터 2170 배터리, 그러니까 기존의 대량으로 공급받고 있는 2170 배터리로 모델 Y 퍼포먼스를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기가 텍사스는 애초부터 4680 배터리로 시작을 했죠. 자, 4680 배터리가 원활히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가 텍사스에서는 이렇게 많은 생산량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기가 텍사스에서도 모델 Y 롱레인지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기가 텍사스는 스탠다드 레인지만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680 배터리가 포함된 스탠다드 레인지죠. 하지만 모델 Y 롱레인지를 2170 배터리로 이제 생산을 하는 것처럼 자,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도 이제 곧 기가 베를린만큼 생산량을 좀 더 램프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모델 Y 롱레인지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기가 텍사스에서도 모델 Y 롱레인지를 팔게 되면 기가 텍사스에 좀 남아도는 캐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크게 드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어떻게든 실적 매출과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캐나다, 중국에서도 인핸스드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EAP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또 출시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에도 향상된 오토파일럿이 출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약 450만원 정도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불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인데요. 향상된 오토파일럿은 FSD에서 신호등 정지 시내 자율주행 기능만 제외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운전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자동 주차라든지 스마트 서먼과 같은 편의사항이 포함된 겁니다. 뭐 가장 큰 기능은 역시 오토 레인 체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깜빡이만 넣으면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편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만 제외하고는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EAP, 그러니까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북미 유저겠죠. 캐나다나 미국인이신 것 같은데요. 자, 캐나다랑 미국에서도 이거를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오토파일럿은 FSD는 너무 비싸니까 우리 EAP라도 좀 쓰고 싶다라고 의견을 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OK를 함으로써 바로 일주일 만에 EAP가 북미와 중국에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 미국, 중국은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간 테슬라는 미국, 캐나다에 FSD 베타를 테스트를 하면서 EAP 기능을 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왕할 거 FSD 베타가 있으니까 FSD를 쓰라고 강요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라든지 3분기 실적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EAP를 출시를 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좀 더 매출과 마진을 올리려는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역시 이렇게 CEO의 고객을 생각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 한 명 한 명을 1대1로 의견을 들어줌으로써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미국 EAP가 비싸더라고요. 6,000불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450만원이고 미국은 6,000불이니까 거의 한 7,800만원이 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FSD 베타가 12,000불 정도 되니까 절반 가격이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의 생활 수준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 것 같고요. 이렇게 고객을 생각하는 회사 열심히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푼 두 푼 모아서 계속해서 테슬라 같은 주식을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식에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아트라운TV VIP 멤버십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주식 투자와 재테크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VIP 영상이 40개나 넘게 올라가져 있고요. 가입은 그냥 모두 공개 영상마다 이렇게 가입 버튼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누르셔가지고 한 달이라도 꼭 가입하셔가지고 이 많은 영상들 다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인사이트가 무궁무진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즐거운 주말이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